봤죠. 1학년도 안 봤어.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지. 네, 그냥 진짜. 자, 우리가 자료들을 조사해요. 그렇죠? 자료들을 모읍니다. 자료들을 조사했는데 자료 중에서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수치화 시킬 수 없는 자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 자료가 숫자 형태인 거. 키, 몸무게, 점수 이런 것처럼. 뱅트 기록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료.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배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불러요. 별량. 자, 그럼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이 단원에서 이 확률 및과 통계라는 이 책에서 이 교과서 이 책에서 우리가 다루는 별량, 그러니까 자료는 별량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럼 숫자로. 왜냐면 그치 계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별량들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별량들 조사해봤습니다. 뭘 조사해봤냐면 그 점수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점수를 조사해봤는데 뭐냐면 5문제를 풀려보고 그 5문제에서 정답을 맞춘 학생들을 조사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점수를 조사해본 거예요. 5문제. 그러면 별량은 별량. 뭐가 나올까요? 0, 1, 2, 3, 4,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학생이 몇 명이라고 해볼까? 여기 몇 명이냐? 5, 6, 11명? 아, 숫자 마음에 안 드는데? 10명으로. 아, 10명? 줄여버려? 아니야. 20명으로 늘려버려. 아, 줄여? 10명? 10명 다 10명. 자, 누군가 투명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몇 명? 한 명 정도 있어야지. 빵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것도 한 명 정도 있으면 되겠다. 자, 또. 이거 몇 명? 저요. 한 명. 자, 4점짜리. 2명. 2명? 10명인데? 2점짜리. 4명. 어디에 뭐라 적은 거? 5명. 5명? 0. 4명. 10명. 1.5 없어요. 1.5. 아, 1.5? 그래. 10명, 5명. 이렇게 가자. 자, 이렇게 하면 10명이 나오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도수. 도수. 오. 근데 도수가 원래는 어떤 단어였냐면 빈도수예요, 빈도수. 아. 빈도수가 뭔지는 아시죠? 너스구나. 몇 번 나왔냐? 빈도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빈도수에서, 근데 빈도수 숫자가 길잖아. 그러니까 그 뭐지? 단어가 3글자잖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빈을 없애버린 거야. 빈수. 그래서 도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수가 지금 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별량들이 있었고 별량들에 맞춰서 도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상대 도수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맞나? 차이를 빼서 뭐 나눈 거 같은데. 상대 도수는 뭐분의 뭐? 전체분의 전체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렇지. 오. 그래. 오, 맞아. 중학생. 중학교 잘해도 못하는 중학생이지. 그래 뭐야? 어리가 안 거야. 그래 보여. 그렇죠? 야, 이 자식.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봐. 저 상대 도수의 정식 명칭이 뭘까? 상대도수의 정식 명칭?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대 도수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저 상대 도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확률? 그렇죠, 확률이죠. 더하면 10이. 상대 도수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냥 전체 도수분의 그 별량의 도수가 그 별량의 확률, 상대 도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질문. 딱히 없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저 별량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문자 x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 안 있는 숫자들 가지고 x0, x1, x2, x3, x4, x5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물론 너희한테 가르친 적은 없어요. 왜?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 X가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언제? 고리적에 2000년도 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배우던 당시에는 저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XI. 그래서 요 I 자리에 요 별량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X0라는 건 0이라고 표시된 별량이구나. 1이라고 표시된 별량 이런 식으로 기호적으로 표시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이 도수라는 녀석이 나오잖아요. 이 별량의 도수, 별량의 도수, 별량의 도수, 별량의 도수, 별량의 도수, 별량의 도수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도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률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솔직히 상대 도수라는 건 뭐냐면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값이 상대 도수예요. 그리고 확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확률은 기호를 뭘로 표시하죠? P PXI 그렇죠? P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도수를 버리고 경우의 수. 이 아이를 라지 X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 표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이 녀석을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로 표시할 거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p, x가 얼마일 때, 0일 때 p, x가 1일 때 확률, p, x가 2일 때 확률, p, x가 3일 때 확률, p, x가 4일 때 확률, p, x가 5일 때 확률로 표시를 합니다. 이건 기호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별량들을 그들의 도수를 구하고 전체 도수를 이용해서 상대 도수를 구했었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별량들을 더 이상 별량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지 x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한 변수다라는 뜻에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건 용어니까 그냥 따라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확률들은 확률 변수 하나마다 확률 하나가 대응을 해요. 확률 변수 하나에 확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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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변수 하나에 확률 하나가 대응을 하죠. x 하나의 확률이 대응하네요. 함수? 이건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함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확률, 함수.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질량은요? 넌 나중 일이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둘 사이에는 함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계산을 시켜요. 야, 얘가 얼마야? 10분의 1. 얘가 얼마야? 10분의 0. 얘가 얼마야? 10분의 5. 얘가 얼마야? 10분의 1. 얘가 얼마야? 10분의 2. 얘가 얼마야?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예. 그냥 이렇게 하기로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를 이제부터 예전에 너희 기억나시죠? 요거랑 도수 써놓은 표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불렀어요. 어우. 그러면 얘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확률을 표현하고 있죠? 확률 그러면 분포표.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분포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정식 명칭은 또 아니야. 정식 명칭은 준우는 남자다. 근데 정식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우를 표현하는 더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뭉뚱그려서 그냥 남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얘도 정식 명칭은 이래요.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산이 뭐예요? 흩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자가 뜻이 뭐냐면 한자인데 똑똑똑똑 끊어져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똑똑똑똑 끊어져서 흩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잘게 쪼개서 흩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상감이라고. 오, 야, 그렇게 확장한다.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확률 변수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딱딱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확률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범위를 가지는 게 아니고 너 이렇게 정확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똑똑똑똑똑똑 끊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별거 없어요? 이제 별거 없죠? 분포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네, 평균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다 더하고 원래대로 따지면 점수에다가 도수를 곱하고 점수의 도수를 곱하고 점수의 도수를 곱하고 점수의 도수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전체로 나눴죠. 맞죠? 용주야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우리가 10명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도수가 원래 1, 2, 4, 3이었을 거야. 그쵸? 네. 그럼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3을 했을 거야.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눴죠? 10으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했어. 그쵸? 평균 얼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저 좀- 1이랑 2랑 3이랑 4는 어떻게 왜 곱해진 거예요? 뭐가? 도수를 알겠는데 점수. 개수잖아. 점수? 점수 아까 그랬잖아. 점수. 이걸 계산하기 쉽게 숫자를 제가 바꾼 거예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1점이 1명, 2점이 2명, 3점이 4명, 4점이 3명. 피해 가능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썼던 거의 연장선이야. 근데 숫자를 제가 쉽게 바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전체 총 값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전체 도수로 나누잖아요. 이거 중학교 거야. 기억 안 나세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중학교 3학년 책을 다시 보고 오세요. 차근차근 가서 차근차근 보고.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한 다음에 걔네 근데 1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오케이, 그러면 써드릴게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맞죠? 그냥 그거 쓴 거야. 우리가 고3 정도 되면 저걸 곱한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그쵸? 자,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이거 평균 구하면 10분에 얼마 나와요? 2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냥 10으로 다 묶여지고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하나씩 하나씩 쪼개놓은 거야. 맞죠? 이거 어차피 똑같잖아. 10분의 1, 10분의 이렇게 다 쪼개놔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걸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어떻게 곱한 거야? x랑 p랑 그렇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죠. 아, 평균 구할 때 계급에다가 별량에다가 도수를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를 나누는 것도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 건 맞는데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을 그 자기의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더해줘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의 평균이 나오겠구나. 이걸 이제부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시 기억해야 돼. 까먹으시면 근데 뭐 까먹을 건 없죠. 솔직히 이거 정도를 까먹을 일은 없으니까. 봐봐, 다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중학교 3학년 다시 공부하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영상 찾아보든 뭘 하든 중학교 3학년에 평균 구하는 거 다시 보고 오시면 돼요. 자, 이거 한 개. 선생님 왜 한 개예요? 자, 제가 요거에다가 전체 총 도수를 분모에다 입혀서 확률을 구한 상태인 거야. 원래 도수는 1, 2, 4, 3이었던 거야. 1이 한 개, 2가 두 개, 3이 네 개, 4가 세 개. 다 더한 거야. 전체 도수가 10개였으니까 10으로 나눈 거야. 평균이야. 근데 제가 이거를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이거 그냥 분수의 성질이니까. 근데 분리시켜놓고 봤더니 얘가 뭐랑 똑같다? 이 둘을 곱한 값
둘을 곱한 값, 둘을 곱한 값, 둘을 곱한 값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전체를 더한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도 그들을 더하면 평균이 나오겠구나. 외워. 그냥 외워. 자,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일단 하나 알았고 그 다음 되셨죠?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중학교 3학년 다시 돌아가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분산은 뺀 거였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그마.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저게 뭐예요? 기호예요. 외우세요. 이렇게. 시그마, 너희가 아는 시그마. 이거 시그마. 그리고 이것도 시그마예요. 육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데 수평하게 가요. 아 여기서부터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수평이야, 수평.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6이야. 너희 계산 못한다. 6 시그마 이래버리면 끝난다. 그쵸? 66이다. 자, 시그마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어쨌든 연습 좀 하시고요. 아니. 선생님 근데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잖아요. 이건 대문자, 이건 소문자. 그래서 시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시그마일까? 합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갖다 쓸만한 게 저거였나 봐. 자, 어쨌든 그럼 우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XP. 별량의 총합. 전체. 뭘로? 총 도수로 나눈 값이 평균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배우긴 했으나 전통적인 방법은 별량의 총합을 총 도수로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시그마니까. 저거 뭐예요?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해놓은 거야. 아까 제가 별량을 xi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할 거야. 첫 번째 별량부터 n번째 별량까지를 다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도수가 한 개씩 있는 경우를 그냥 전제로 깔아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 편하라고. 자, 이걸 이제 뭘로 나눠야 돼? 전체. 그렇죠? 전체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 2, 3, 4였지만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키를 조사했어. 키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학생의 키를 조사해봤더니 160이었어. 두 번째 학생의 키를 조사했더니 170이었네. 세 번째를 조사했더니 163이었고 네 번째를 조사했더니 175였어. 다섯 번째를 조사했더니 184였고 여섯 번째를 조사했더니 165였어. 자, 그러면 얘는 x1이 얘인 거고 x2가 얘인 거고 x3가 얘인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럼 우리는 시그마 i는 1부터 6까지를 더하겠지. 그리고 여기 xi를 써놓으면 6개의 별량을 다 더하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6개였으니까 얼마로? 6분의 1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겠구나. 그 식을 쓴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채취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n분의 1을 저 분모 자리에 쓰진 않고요. 위에다 올린다. 위에서 올려서 이게 우리가 흔히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되셔야 돼요. 되셨어요가 아니고 되셔야 돼요. 확률에서 다루는 평균은 너희가 알고 있는 평균보다는 수준이 좀 높습니다. 연산도 그렇고. 그리고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보고. 너희 저번에 이한경이 마지막에 7번, 8번 문제 시그마 막 있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평균이. 그럼 너희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랑 친하게 지내야 돼. 자, 다시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분산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분산 어떻게 구하죠?
표준 평균을 뺀 거 제곱인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도 맞아. 맞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선생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편차가 평균 뺀 거예요. 변량 빼기 평균이 편차예요. 그럼 얘를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n분의 1 평균이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변량에서 평균을 뺀 녀석들을 그렇지만 우리는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 편차를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 편차 제곱의 총합을 n으로 나눈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항상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분의 20으로 구했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들의 편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10분의 5를 빼야 돼. 마이너스 10분의 19, 마이너스 10분의 9, 10분의 9, 10분의 1, 그리고 10분의 12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뭐 해야 돼? 이들을 제곱해야 돼. 그리고 얘를 곱해야 돼. 그럼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이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저걸 제곱한 값 10분의 19 마이너스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9 그 다음에 제곱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그 다음에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11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이거 하시면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 물론 구할 수 있어. 물론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방법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뭐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 수학자들 막 이거 전개도 해보고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이걸 가지고 분산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걸 궁리하기 시작한 거야. 이걸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을까? 자,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재평평제라는 거. 재평평제?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온다는 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나 물론 여러분의 기억은 사라졌을 거야. 그래서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것들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의 기억은 사라지지. 왜 3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쵸? 2년 반 지났네요.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이거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다라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오는지를 알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왜 분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녀석이 분산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보자. 이게 뭐였어요? 분산. 분산이죠. 이 분산을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으로 분리시킬 거예요. 보세요. 한 번쯤은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분리를 시킬 거예요. 시그마니까 나는 뺄 수 있잖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보자. 저 녀석을 n분의 1을 시그마를 아직 전개하기 전에 저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어요. 그러면 x
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맞죠? 자, 시그마의 특성은 뭐냐면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분의 1 시그마 i가 1로 갈 때 n의 xi의 제곱 마이너스 2m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서 n분의 2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자 플러스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의 제곱인데 상수야. 상수 알 거야. 상수는 어떻게 해요? 얘랑 뭐 하자? 곱하자. 그렇지? 모르면 공부해. m제곱. 이 녀석은 이제 뭐가 되고요? m제곱. n분의 nm이었기 때문에 결국 m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맨 앞에 거. 맨 앞에 거? 네. 이거는 별량들을 뭐 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예요. 제곱한 다음에 평균 냈죠. 제곱의 평균이네요. 그렇죠. 얘가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쟤는 뭐야? 평균이니까 저기 M이니까 가운데는 뭐야? 근데 이건 뭐야? 0. 근데 저 요, N분의 얘까지 묶어서 M. 이렇게 묶어서 N. 이거 뭐야? 이게 뭐야? m.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m의 제곱이야. 아. 얘랑 얘가 만났으니까 뺐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m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평균의 제곱인 거야. 그게 뭐였던 거야? 우리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분산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얘가 분산이 된다라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다. 제평, 평제, 분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평균이 m,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기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녀석들을 EX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 적어. 확률 분포표. 이 X라는 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평균이라고만 돼 있지 누구의 평균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만약에 저 확률 변수를 여러분이 X라고 안 하고 Y라고 해도 돼요. 뭐 Z라고 해도 돼요. K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이라는 뜻으로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얘가 Y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의 평균이라고 해서 EY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그런데 또 이게 정식 명칭은 또 따로 있어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기대한다는 말 아시죠? 기대값? 기대한다는 말 아시죠? 또 이런 거야. 신원이가 1학년, 2학년 수학 점수가 평균적으로 95점이 나왔어. 오. 그럼 너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볼 거 아니야? 그럼 넌 몇 점 정도를 기대할까? 최소한 95점 정도는 기대하고 있겠지. 네. 왜? 그동안의 평균이 95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기대값이에요. 평균이라는 건 기록이야. 예전의 기록이야.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지. 그러면 저 만약에 이런 거야. 산이가 라면을 먹을 때 평균적으로 5그릇을 먹어. 그럼 누군가가 너한테 라면을 사줄 때는, 먹일 때는 얘가 한 5그릇은 먹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겠지. 평균을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EX면 X의 기대값 혹은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산은 이제부터 기호로 V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X의 분산.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는 그냥 여전히 시그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표,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기호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만약에 저 x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녀석이면 이렇게 합니다. 기호예요. 제곱의 평균이다. 누구의? x의 제곱의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입니다.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분산입니다. 미분하고 싶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평균의 제곱, 제곱 평균 마이너스 저렇게. 근데 저거 이 x의 제곱, 이 x의 전체 제곱 빼고 9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솔직히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하다? 제곱 평균, 평균 제곱 빼면 분산이다. 평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 여기서 2는 영어로 따지면 기대하다. 뭐예요? 단어가? expect 익스펙션. 익스펙션. 그거 산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 명사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분산이 영어로 있어. 볼륨. 볼륨 아니에요.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트? 아니야. 바이블 바이브레이션. 어?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진동 그거 발음이 아닐 텐데. 비브라토. 아브라카다브라 그 몰라 알아야지. 찾아봐. 베어리에이션인가? 그러니까 이런 발음이었는데. 바이올레이션 바리에이션. 베어리에이션 아니야? 바리에이션이야? 바리에이션? 베어리에이션. 갑자기 궁금해졌어. 브레이크 아닌데. B로 시작한다 봐요. 아 V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민. 뽀로로? 바- 발렌시아가? 바리안스. 바리안스. 바렌스 뭘 만나? VARIANC VARIANCE 바렌스 바리안스. 맨날 하는 걸 있어요. 미니 뭐 평균이 아니라 맨날 쓰지 않는 베어리언스가 맞아요. 코우트가 뭐야 코우트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영어 시간 아니니까 자, 컨텐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자를 따서 E하고 V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별거 안 했어요. 그쵸? 우리가 저 X하고 P라는 녀석 그리고 이런 건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기호적인 표현을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평평제를 하시면 분산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리킬 때는 그 확률 변수를 표시하시고 그래서 그 녀석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기호체계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집단에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해요. 뭐 그 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씁니다. 그런데 표를 주고 뭐 구하자 어쩌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호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불분명할 때는 이쪽을 씁니다.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그런데 그 대상이 명확할 때 확률 분포표로 주어지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 확률 변수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표현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있고 얘가 있어. 당연히 그냥 x, 그냥 y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지금 호흡 푸시는 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어. 지금 너무 쉽다. 왜냐 무슨 말이야? 더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호체계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이걸 해서 확률 분포를 다시 짜라. 다시 짜서 그걸 구해라. 물론 여러분들 다시 짜서 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활용은 해야 될 거야. 물론 이걸 구할 때는 뭐 써야 돼? 이거 갖다 써야지. 그렇죠? 이거 구할 때 이거는 그냥 이거 갖다 쓰시면 되고요. 상선수 뭐 의미 없겠지. 자, 왜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자, 지금 이거 다 중학교 거다. 기호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다 중학교 내용이다. 자, 중학교에서 했던 내용 또 이어서 가봅니다. 시간이 MS. 1시까지 아니야 우리? 오늘 1시간이야. 네. 네. 아, 실시간도 없이 달렸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아, 너희 12시까지야. 아, 1시까지면 큰일 나지. 12시까지. 12시까지. 원래 그럼 너가 쌤이랑 원래 12시까지. 너희 원래 12시까지야? 아 진짜요? 1시간 쉰다면. 그리고 1시간 평가 보고 집에 보통은 집에 가고 진짜. 미적하시는 분은 1시간 쉬시고 뭐 밥을 드시고 그 다음 평가를 보시든 하시고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원래 그래요. 토요일. 그러면 2배속으로. 2배속 좋아요. 2배속 가자. 자, 어차피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니까 이거 빠르게 갈게요. 증명과정 생략합니다. 자, 이런 녀석 있어요. 평균이 주어졌는데 네. 이렇게 구하래요. 일반칙이네. 얘는 밖으로 뺄 수 있네. 이해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행동인가요? 시그마.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어. 봐봐. 가고 있어. x, 그러니까 x1, x2, x3의 평균이 m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가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했어. a를 곱하고 b를 더했어. a를 곱하고 b를 더했어. 그럼 얘도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 맞죠? 네. 자, 다음 시간 할게요. 너희 표정을 보니까 이게 2배속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의 숙제 거의 없겠네. 뭐야? 그건 될까? 내종. 끝까지. 내종이네요? 되게 적다. 내종도 있다. 야, 말도 안 되네. 자, 498에서 518, 498, 518. 케이블을 가지고 중요야. 나는 눈사람 이건 할 수 있겠다. 야, 나 그냥 498에서 518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다 해와라. 뭐 네? 반드시 해와라. 기본 나중에 안 하신 분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라라라라.